검찰의 논리는 한마디로 1단계 서류심사에서 특정 학생들에게 점수를 더 주었다 한들 그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한 명뿐이고 그리 많은 점수를 더해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추가 점수를 조금 받았으면 괜찮다는 이상한 논리. 한 명만 특혜를 받았다 해도 문제지만 정말 한 명뿐이었다고 하기엔 신입생 선발 결과는 눈에 뻔히 보일 만큼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뒤에 있었던 합격이 안 돼야 되는 후순위 학생들이 30명 가까이가 순위가 앞순위로 바뀌어가지고 앞에 있던 30명 빼고 뒤에 있는 30명 갈아치기 한 거지 한마디로.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서울시 교육청은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개인이 이제 학교 업무와 관련된 서류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서류나 파일들을 이렇게 압수수색하거나 최소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훨씬 더 많은 걸 이제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죠. 점수 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은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은 없던 거를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없던 거를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과 접촉을 하지 말라고 지시 받았고요. 석연치 않은 가산점을 받고 합격한 학생의 부모가 누구인지 검찰은 신원 확인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0.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에서 학교가 나서서 점수를 올리고 내렸지만 검찰은 이런 과정도 시험 절차라는 학교 측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합격 불합격 언저리에 몰려있던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까지가 하나의 전형이다. 그 교육자로서 면접 전형의 일환이라는 건 어떻게? 저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죠, 당연히. 여학생 측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불합리하죠. 남학생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고도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냥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동아일보 사장 딸이 합격한 편입시험에 대해서 검찰이 내린 결론도 같습니다. 검찰은 점수 배점 구간을 바꾼 걸 깜빡했다가 나중에 보정해 고친 거란 학교의 설명이 맞다고 봤습니다. 또 합격 여부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데 면접 점수를 굳이 누가, 언제, 왜 일제히 수정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 제출한 서류만 갖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인지 묻기 위해 당시 담당 검사에게 연락했지만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입학 담당 교사들부터 교육청에서 파면을 요구했던 교장, 교감, 그리고 하나학원 이사장까지 전원 무혐의. 다시 수사해달라는 교육청의 항고도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당시 하나학원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금융권 4대 천황으로 불렸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처음부터 남학생을 더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장본인이 김승유 이사장이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의혹이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자꾸 다가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희는 사인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책임자가 교감이었는데 어르신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르신이 이사장을 얘기하는 거였고. 하지만 여학생을 떨어뜨리는 점수 조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 판단으로 김승유 이사장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원천 차단됐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왜 떨어진지 모르고 성적이나 입학 기준에는 부합이 됐는데도 억울하게.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람이 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거예요. 입학생 성적 순위까지 조작하면서 남녀 비율을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맞추잖아요. 저는 그게 범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역시 MB맨이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이 조용히 넘어간 배경에도 김승유 이사장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내가 전화 받았어요. 한테 받았고 그 아들 8월까지 좀 학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교장한테 그렇게 지시했어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처벌이 꼭 능사인가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 당시에 다 하셨어요. 그때 너무 이 교육적으로 봐도 서로 티격태격한 걸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됐느냐. 학기 말까지만 있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내가 그걸 알아볼게. 그리고 교장한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신입생 선발 점수 조작과 학교 폭력 무마 의혹이 폭로된 직후 주요 신문 5곳에 하나구 교직원 일동 명의의 광고가 실립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 과장이 많고 신입 전형 문제는 교육청 조사에서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냈다는 79명 교사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광고는 김승유 당시 이사장이 간부회의에서 제안해 다음 날 즉시 실행된 것.
신문지 보고 알았죠. 깜짝 놀랐죠. 저한테 이름 올려도 좋냐고 그 사전에 상의한 바 없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네. 교사의 양심이 움직여 쓴 것처럼 보이지만 광고비는 재단 돈으로 지급됐고 재단 돈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교육청이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승유 이사장은 그리고는 내부 제보자 해고에 나섰습니다. 깍지 이렇게 끼면서 다 웃으면서 저한테 지금 투쟁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 견디게 해드리죠. 사직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까? 사직할 생각이 있느냐? 네가 예전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직할 생각이 아직도 있냐? 물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직 권고가 아니고 예전에 네가 사직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직할 생각이 아직도 있느냐? 글자 스트레이트는 취재 과정에서 수첩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맨 첫 장. 국정감사 핵심 이슈란 제목 아래 적힌 입시, 학폭, 광고비 교사 명의.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이 그대로 나열돼 있습니다. 19대 국회 교육문화위 의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고 이름들 옆엔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던질 예상 질문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몇 장을 넘기니 2015년 10월 8일 교직원회의라는 제목의 연설문 비슷한 장문의 글이 펼쳐집니다. 어제로 3주에 걸친 교육청 감사가 종료됐다. 언론 지상을 통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양 매도당했다. 김승유 이사장이 2015년 10월 8일 교직원 회의에서 했던 발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김승유 이사장의 수첩 같습니다. 수첩 맨 뒤엔 김 씨 성을 가진 3명의 주민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는데 검색해보니 김승유 이사장의 동생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유를 특이하게 쓰는 것도 이사회 서명에 있는 김승유 이사장의 필체와 똑같습니다. 김 이사장의 수첩이란 심증이 굳어집니다. 내용을 더 살펴봤습니다. 정경원 교사 징계, 파면 담임 배제, 하나고를 감사한 교육청 감사관 고발, 하나고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5년 12월 6일자엔 김앤장 대표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고 시간을 서두를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 하나고 수사를 진행하던 은평경찰서의 서장 이름과 경찰대 기수, 출신지, 그리고 수사과장의 이름까지 적어뒀습니다. 교직원 광고를 실었던 신문 중 하나인 조선일보 모 부장의 이름도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11일 MB 면담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승유 전 이사장의 수첩이 맞는지 본인에게 수첩 내용을 설명하고 사진을 보내 확인했습니다. 전경원 민사소송 대응, 교장 선임, 학생 보호 이런 것들 써놓으셨고 뭘 고발을 준비해라라고 써놓으신 게 또 있고요. 연도를 뒤에 쓰시고 날짜를 앞에 쓰십니까?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또 창립 기념식 이런 또 축사를 좀 또 여기에 써놓으신 것 같고. 제 건 맞네 그럼. 그거 맞습니까? 이 수첩은 하나고 입시를 재수사해달란 진정과 함께 첨부되어 대통령 비서실로 보내졌고 지난해 대검찰청을 거쳐 서부지검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4개월 만인 지난 10월 서부지검은 수첩은 출처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김승유 전 이사장에게 전화 한 통 해보지 않고 내린 결론입니다. 90명의 점수를 조작했던 입시 부정 의혹이 결국 누구 한 명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종결이 돼버렸네요. 네, 이 수첩을 검토한 뒤 검찰이 종결 처리서를 발송했는데요. 거길 보면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그 문제가 됐던 뒤죽박죽된 그 편입 면접 점수표, 그게 원래는 검찰이 학교가 정당하게 보정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 종결 처리서에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 감사하다가 감사 담당자가 잘못 입력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채점표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걸 잘못 입력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에 물었더니 검사한테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없고 감사 담당자가 잘못 입력한 적도 없다라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수사를 성의 있게 한 건지 사안 파악은 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압수수색 없었고요. 계좌 추적도 없었습니다. 핵심 관계자 소환 없었습니다. 당연히 증거 불충분하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 그래서 검찰이 하나고에 완벽하게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누가 왜 했는지조차 밝히지 못한 검찰의 수사 종결로
아이들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이와 비슷한 사건 우리가 아주 전 국민이 잘 아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사태 시초였던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그 이대 입학 비리 사건하고도 겹쳐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정유라 씨도 면접 점수가 조작됐어요. 정유라 씨는 많이 주고 정유라 씨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면접 점수를 깎았습니다. 그 입시 비리 때는 이대 총장 그리고 관련 교수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갔고요. 다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예, 실형 받았죠. 실형 받았습니다. 이 저희 기 취재에 나오는 이 어르신이라는 이 하나고의 어르신, 네. 남녀 성비를 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그 어르신, 바로 김승유 전 이사장,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 재산을 환원한다면서 청계재단이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 청계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최측근이죠. 네, 김 전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죠. 하나고 또 고려대로 연결된 인맥 그리고 입시 부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보여온 일반인의 눈엔 수상해 보이는 행적을 추적했습니다.